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외식 한번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집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집에서 야키소바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 야키소바,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극장판의 주 소재로 쓰이기도 했을 정도로 일본 현지에선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고요. 여러 일본 매체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현지 축제 등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파는 야키소바 사진을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또한 일본 해변에서 음식을 파는 간이 음식점인 바다의 집에서도 필수 요소처럼 등장하는 게 이 야키소바입니다. 심지어 이 야키소바를 핫도그번에 넣어서 먹는 야키소바 빵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일본 남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몇 번 먹어봤는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야키소바를 하기 위해서 이 중화면을 준비해줬습니다. 야키소바 전문면도 있는데 왜 하필 중화면을 준비했는지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야키소바 전용면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용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중화면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야키소바면 자체가 중화면에서 유래한 면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야키소바도 중국 요리에서 유래한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드 같은 거를 볼 때 등장인물들이 종이 상자에 든 음식 같은 걸 먹곤 하잖아요. 이것은 미국식 중화 요리들인데 이 중에서 국수 요리가 눈에 띌 거예요. 이게 바로 차오맨이라고 하는 중국 요리입니다. 첫 봐도 야키소바랑 닮았죠? 이 차오맨이라는 것은 간장 베이스로 만든 볶음국수인데 야키소바의 원형이 되는 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키소바에도 중화면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더 얇은 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동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은 우스터 소스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소스라서 일본에서 소스라고 하면 우스터 소스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스인데요. 처음에는 간장 베이스로 간장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우스터 소스를 사용해서 일본 입맛에 맞춘 국수를 야키소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스터 소스는 굉장히 시큼한 맛이랑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키소바도 이 특유의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야키소바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간장이랑 굴소스 정도가 들어가고요. 굴이 영어로 오이스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굴소스를 오이스터 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이스터 소스랑 우스터 소스랑 발음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요. 소스는 이렇게 우스터 소스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미림 한 스푼, 그리고 굴소스를 0.5 테이블 스푼만큼 넣어줄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소스가 완성되죠. 이게 제일 클래식한 야키소바의 소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클래식한 야키소바만 하면 좀 심하잖아요. 다시 똑같이 우스터 소스, 간장, 미림을 한 테이블 스푼씩 넣어주시고요. 굴소스 대신 불닭 소스를 넣어서 불닭 야키소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한국인 입맛에 좀 더 맞춰봤어요. 벌써 이렇게 뻘건 기름이 뜬 게 한국인스럽습니다. 그리고 채소인데요. 채소는 피망, 당근 등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제일 클래식하게는 양배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 하나만 준비했고요. 다음은 고기,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요리에선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처럼 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다른 재료는 토핑으로 올라갈 계란이랑 가스오부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질할 건 채소밖에 없어요. 저는 양배추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양배추만 썰겠습니다. 한 그릇에 40에서 50g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는 두 그릇 할 거니까 44g과 43g 준비해줬습니다. 채소는 자기가 먹고 싶은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불닭 야키소바는 한국인 입맛에 맞추려고 마늘을 좀 넣었습니다. 네 쪽을 다져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면을 먼저 삶아주겠습니다. 생면을 사용할 때는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중화면들이 노란빛을 띠는 이유가 면에 알칼리성 첨가물을 넣기 때문인데요. 이런 면기능 강화제라고 나오는 제품들처럼 알칼리성 첨가제를 넣으면 글루텐 형성이 촉진되고 수분 흡수성이 좋아져서 소스가 잘 배고 면이 쫄깃해져요. 덤으로 색깔도 노랗게 바뀌는 점이 있죠. 4분 정도 면을 삶아주고 찬물에 면을 씻겠습니다. 면을 삶으면서 나왔던 전분을 다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빡빡 씻어줬고요. 이제 불을 사용한 조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팬에 기름을 10ml 두르고 준비해둔 대패 삼겹살을 한 줌 올려가지고 구워주겠습니다. 돼지 기름이 빠지고 기름에 돼지고기 맛이 입혀질 수 있게 구워줄 거고요. 얇은 삼겹살이다 보니까 금방 익기 때문에 잠깐만 익혀줄 거고요. 다 익었다면 돼지고기를 잠시 빼둔 뒤에 이 위에 면을 1인분만 넣어서 잘 구워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볶는 게 아니라 굽는다는 거예요. 야키소바는 일반적으로 이런 철판에서 볶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면이 팬과의 접촉면이 커지도록 잘 펴서 이런 철판에서 굽는 방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레시피들도 이 과정은 절대로 빼먹을지 않을 정도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워줌으로 한쪽 면에는 바삭한 식감 그리고 수분이 날아감으로 생기는 제대로 볶아진 느낌이 들고요. 덤으로 쫄깃함도 유지가 됩니다. 돼지고기를 볶은 기름을 쓰므로 돼지고기 맛도 살짝 입혀줄 겁니다. 구운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갈색빛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런 구운 색을 띌 때까지 구워주신 다음에 면을 밖으로 다시 빼주시고요. 기름을 10ml 다시 두르고 채소와 고기를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채소의 숨을 얼마나 죽일 거냐에 따라서 본인이 볶는 시간을 정해주시고요. 적당히 볶아졌으면 면을 넣어서 마저 볶아주겠습니다. 면을 투하한 다음에 준비해둔 소스를 넣어줘야겠죠? 저는 소스가 골고루 붓고 양배추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담아준 뒤에 원하는 토핑을 올려주시면 완성이거든요. 야키소바에 빠질 수 없는 토핑이 가데노포랑 계란 후라이죠.
나머지 불닭 야키소바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토핑까지 올려서 완성시키겠습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오늘 소비한 총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자카야 컨셉이니까 술을 빼놓을 순 없겠죠? 지금 따르고 있는 술은 미즈입니다. 청주의 일정으로 굉장히 귀한 술인데 오늘에 와서야 까보네요. 술 먼저 한잔 해야겠죠? 네, 사실 뻥이고 그냥 물입니다. 미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이죠? 사실 전날 술을 좀 먹어가지고 술이 좀 안 땡기는데 그래도 기분이라도 내려고 물을 소주잔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맛있다. 우스터 소스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향이 일본 야키소바 맛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돈가스 소스 같은 데도 들어가는 소스다 보니까 우리한테 낯선 향은 아닌데 이게 면에 사용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키소바 토핑으로 마요네즈를 뿌려 먹고도 하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키소바 자체가 기름에 굉장히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마요네즈도 잘 섞여 들어가네요. 확실히 마요네즈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원래도 기름 코팅되어 있는 면이다 보니까 좀 더 느끼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뿌리지 않는 게 좀 더 취향이었습니다. 불닭 야키소바로 넘어가기 전에 한잔 하겠습니다. 면이 느끼해서 그런지 물이 정말 맛있게 들어가더라고요. 마늘이랑 불닭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한식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스터 소스가 자기 전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우스터 소스의 향이 나야 야키소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스터 소스의 향이 정말 야키소바의 정체성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고요. 후적한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쪽이 좀 더 취향일 겁니다. 야키소바에 빠질 수 없는 건 노른자인데 노른자 터트려서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노른자 터트려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름 코팅이 많이 돼 있는 면이다 보니까 지방기 있고 고소한 맛이 좀 더 추가되는 건 좀 투머치하게 느꼈거든요. 전반적인 음식평으로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일본 현지식이라서 집에서 일식 따라 할 때 제일 기초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되는 재료도 집에 한번 구비해 둘 만한 재료들이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재료는 뒤편을 참고해주세요.